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7일 최병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를 했죠.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뭉개고 가나? 왜 그러냐면 지난 며칠간 보도에 휴가가 끝나는 대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회의가 끝난 후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발탁한 데 대한 책임론, 아니면 김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 그 시누이가 뭐 시아버지와 어머니를 18년 동안 모셨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죠. 물론 김은경 위원장의 큰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서 가족사가 지금 정쟁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혁신위 해체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기자들이 대한노인회 방문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미 당사자인 김은경 위원장도 가서 사과를 했고, 또 옹호 발언을 했던 양이원영 의원도 가서 사과했다.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도 원내 지도부와 같이 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시 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도 이거는 뭉개고 가도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김오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4일이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이 3일 내게 전화해서 이 대표가 휴가가 끝나는 대로 사과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오일 위원장이 이재명의 측근, 뭐 이거는 아마 김영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휴가가 끝나는 대로 사과하러 오겠다고 해놓고 오늘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따 뭐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봐서는 안 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뭉개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럴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관찰. 이게 정치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아니 김은경 위원장 가서 사과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사 논란도 지금 있고 뭐 그런데 뭐 그 정도면 일단락된 거 아니야? 더군다나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내일부터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한 다음에 당초 예정은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냥 혁신안 발표하고 사실상 종료. 뭐 말은 20일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혁신안 끝나는 대로 그냥 혁신위원회 사실상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혁신위 며칠만 안 가면 이제 며칠 남겨놓지도 않았다. 아마 그런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견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김오일 대한노인회장으로서는 더 화가 나죠. 아니 온다고, 사과하러 온다고 해놓고, 원래는 사과하러 오라고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다녀간 뒤에 사과하러 오겠다고 전화해놓고 이제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안 온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세.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더군다나 본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양해하에 이 사진 따기, 이거 양해했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할 테니까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나의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양해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이해식 민주당 혁신위원 등 일부가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한 불쾌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김오일 위원장으로는 또 한 번
능멸을 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이러면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아마 이 대한노인회 측의 문제제기를 뭐 다 앞서 끝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노인들의 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왜 그러냐면 비명계의 대표격이고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영찬 의원, 오늘 B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신위는 더 이상 도덕적 윤리적 권위도 상실했다. 더 이상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빨리 혁신위를 접어야 한다. 지금 남아있는 건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며칠 전에 혁신이 빨리 접고 가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물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혁신이 해체를 얘기하면서 뭐 철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자, 이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이 8개월 남았으니까, 8개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노인표 필요 없다. 뭐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뭐 또 한번 인사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2027년 대선에 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노인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왜 그러냐?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 제가 얼핏 찾아본 것만 해도 2번을 갔더군요. 2021년 10월 4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 복지 문제 등을 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공약 앞으로 뭐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한 달도 안 있어서 11월 1일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 노인 기본소득 표될 얘기 잔뜩 했습니다. 자, 대선 때는 노인표가 급하니까 2번 이상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뭐 표를 달라고 하더니, 자, 이제 뭐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사고를 쳐서 대한노인회를 가서 사과 방문을 해야 할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비명계뿐만 아니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딱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뭐 휴가 중에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몇 글자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정말 표가 되면 뭐든지 가서 하려고 하는데, 또 표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총선이 좀 길다든가 뭐 이러면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대선 때 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최소 2번, 제가 얼핏 찾아본 것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와 그렇게 가서 뭐 온갖 달콤한 소리 다 하더니 지금 막상 방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규모 1 대한노인회장한테 휴가가 끝나는 대로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규모 1 대한노인회장은 3일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저는 추가적인 조치가 또 있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듭이 안 된다는 거죠.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표가 필요할 때는 뻔질나게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뭐 노인 기본소득이니 노인 복지가 어떠니 떠들더니, 지금 와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사고를 쳐놓고 제대로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표는 모르쇠. 이러면 더 화가 날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글쎄 뭐 제가 이재명 민주당을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뭔가 단견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질수록 어차피 내년 총선에도 또다시 대한노인의 표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뭐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이런 사람도 대한노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 여러 번 노인표를 위해서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표를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회라는 데가 사고를 쳐놓고 덜렁 자기네들은 모르쇠 해서 뒷전으로 빠져 있는 부분에 관한 청장년층, 아니 장노년층 이런 측의 분노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뭔가 더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대표는 뭉개고 뭐 이런 형국이 돼서 정치적으로는 참 악성이다. 총선이 8개월, 글쎄 뭐 긴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장노년층의 생각, 판단,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결국 당장 표가 되지 않으면 이 장노년층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는 어떤 사과 의지 같은 거는 별로 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렇게 표달라고 대한노인회를 드나들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3일 약속했던 부분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뭉개고 넘어간다, 국면이 전환되니까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아마 장노년층의 후속 분노가 저는 생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